자, 그러면 10번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설문함을 읽어보시고요. 예, 피고인 갑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피고인 을과 일에 가늠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을이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구타해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을은 일에 가늠하여 상간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검사학생 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에 공소사실의 제1의 가항 부분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기재. 다만 이제 피고인 갑은 법정에서 그 진술의 임의성과 자신이 그 조서에 직접 서명 부인하고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서 내용은 자신의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성립의 인정을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립의 인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요거는 이제 대체 증명 요걸 따져봐야 되겠죠? 검사학생 피의자 신문조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 부합하는 피고인 을의 진술. 그 나항은, 일의 나항은 자기를 구타했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때는, 간통죄, 지금 이제 폐지되어 있지만, 뭐 특별히 문제 안 되어 있지만요. 그냥 간통죄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보신 건데, 나항 같은 경우에는 상해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상해죄의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되겠죠. 이것은요. 다만 이제 이것은 수사 과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있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이니까 법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 공동 피고인 을이 갑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고,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다면 선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서가 없다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죠. 그럼 결론도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피고인 을의 친구인 증인 A의 증언 중 피고인 을로부터 공소사실 이항과 같이 피고인 갑과 일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판적인 진술이니까 이거는 재전문 진술이 되겠죠. 요 재전문 진술에 증거 능력이 있겠느냐. 재전문 서류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재전문 서류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증거 능력을 재전문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인데 이거는 어떤 게 문제됐었어요? 성립의 인정을 부인하고 있었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2항 312조지 2항에서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특히 상태가 있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312조 1항의 요건을 충족했느냐 이건데요. 역시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 대체 증명의 허용 요 문제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이때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이 어떤 의미냐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었는데요. 이 여기서 얘기했던 주사자 증언을 통한 대체 증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영상 녹화본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해 실질적 증서림이 인정된다면 역시 가정을 판단할 수밖에 없죠.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을의 법정 진술이 갑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건데요. 갑과 을은 공동 피고인이죠. 공동 피고인인데 묘한 지위에 있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요. 어떤 관계에서는 간통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 둘은 공범이에요. 근데 상해죄에 있어서는 갑은 뭐가 되죠? 갑은 피고인이 되는 거고 을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공동피고인이지만 요 상해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을의 법정 진술은 뭐죠? 을은 증인의 지위에 불과한 거죠. 이때는 을은 그래서 증인의 지위에 있다 이거죠. 증인의 지위에 있으니까 을이 뭐를 해야 됩니까? 선서를 해야만 증거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건데요. 동일한 소송을 조사해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수인의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을 하는데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을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 이때 판례는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의 지위에 있다 이거 증인의 지위. 따라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에서 만약에 그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 선서를 했다면 모르지만 선서 없이 한 을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가압의 상해죄에 대해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 을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을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전문 진술이잖아요. 증인 A의 진술은 전문 진술이며 피고인 을로부터 전문한 것이므로 피고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의 내용, 진술의 내용을 하는 것이 경우이다. 따라서 316조 제2항이 적용되어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화적 보장이 요구된다. 자, 요거 잠깐 다시 한번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요 내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 을의 지금 갑과 을이 공동 피고인이에요. 공범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공범이죠. 공범인데 을의 친구인 증인 A의 증언 중에 이제 A가 있는데요. 피고인 을로부터 공소사실 2항과 같이 피고인 갑과 일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죠. 예. 지금 여기서 전문이 한번 된 거예요. 그래서 A가 다른 누구한테 수사기관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 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재전문 진술이 아니라 이건 뭐로 봐야 돼요? 전문 진술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을은 피고인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316조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얘기하니까 316조 1항이 되겠죠? 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항이죠? 공소사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을이 공범관계에 있고 공범관계에 있다면은 이거는 피고인이 되지 않습니까? 공동피고인이니까. 그럼 316조 1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 316조 2항이 됐나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요. 지금 이게 갑사건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앞에 갑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그걸 빠뜨렸네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2항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가피고 사건이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성립의 특신 상태와 필요성과 그 다음에 특신 상태를 내용을 하겠습니다. 필요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진술을 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진술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을이라고요. 을이 진술할 수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을이 A에게 진술할 때 특히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외부적 정황 하에서의 진술이었느냐, 이게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쪽으로 바로 오시면 되겠어요. 316조 2항 원 진술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상태 하에서 행해진 때 하나여 증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사안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원 진술자 을이 공판 한정에 출석해서 진술이 가능하고요. 공동 피고인이니까요. 결국 316조 2항 소정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본다면 원 진술자 을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며 증인 A의 전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을이 공판정에 공동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 나와 있으니까 진술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A의 전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각각의 증거,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 그리고 피고 사건이 누구냐,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사례를 볼까요? 피고인 A와 B는 합동하여 승용차를 훔친 범행으로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A는 경찰, 검찰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했다, 이거예요.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 검찰, 법정에. 반면에 피고인 B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백했지만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 A가 훔쳐온 자동차에 동승하기만 했을 뿐 절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 B가 특수절도 범행의 증거로 제출된 경찰 및 검사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동의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잠깐 본다면 지금 A와 B가 있는데 지금 B는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찰 및 검사 작성 사경 작성 피신조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 있어요. 여기에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에 대해서 B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부동의한 경우 피고인 A는 자신에 대한 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해줬고, 그 다음에 위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진정 성립 임의성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내용 인정이 중요하죠. 위 경찰 및 검사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이거를 B에 대해서 공소사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경찰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고인 A에 대한 신문조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죠. 물론 이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하고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는데 이것을 피고 사건에 증거로 각각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검사 작성부터 생각해 본다면, 검사 작성부터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공범에 대한 것이잖아요. 공범에 대한 것이니까 이거는 312조 몇 항으로 가야 돼요? 4항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성립의 진정, 그 다음에 반대 신문권의 보장, 그리고 특신 상태, 이걸 요건으로 할 것이고요. 사경 작성의 경우에는 요거는 312조
사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내용의 인정을 누가 해야 되죠? 내용 인정을 여기서는 내용 인정을 B가 해야 되는 거죠? B. 이 경우에는 반대 신문권을 B에게 줘야 되는 거죠? 얘를 B에게 줘야 됩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다른 거는 여러분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예, 전제 요건은 뭐 당연합니다. 이건 우리가 봤던 거고. 그래서 먼저 경찰 작성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이 경우에 어떤 요건 하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이건데 결국 312조 제3항이 된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돼야 된다. 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피의자 신문이 적법해야 되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적법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이때 내용의 인정의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어요. 그 기재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때 내용 인정의 방법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설문의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인 B 또는 그 변호인이 진술에 의해서 함에도 B는 공판기일에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내용 인정 요건을 결하였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내용 인정의 주체가 사실은 포인트예요. 내용 인정을 누가 할 것이냐 문제인데 A는 했지만 B는 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312조 사망에 의해서 증거로 쓸 수는 없겠다. 그럼 여기서 314조 적용 여부도 사실은 문제되지만 314조의 경우에도 내용 인정이 누가 할 것이냐, 진술할 자가 누구냐의 문제였는데요. 진술할 자가 B라고 한다면 B가 지금 공동피고인 아닙니까? 그럼 314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역성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비피고 사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검사 악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적용 규정이 뭐냐가 문제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312조 1, 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은 당해 피고인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당해 피고인은 A지 B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경우는 312조 1, 2항이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동조 제4항이 문제되겠다. 사항의 요건은 4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해보세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고, 그 다음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특신 상태가 인정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설문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립의 진정은 A가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건 A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B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줬는지는 여기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신 상태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확실치는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가정적인 판단할 수밖에 없죠. 요 반대 신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대 신문을 반드시 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줘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입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되면 족하지 반드시 반대 신문이 실제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 요 점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진술이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외부적 정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점을 또 꼭 기억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경우에는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요건은 모두 충족되고 판단되므로라고 했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A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B에게 반대 신문에게 보장되고, 그리고 특신 상태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도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공동 피고인 또는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어떤 시험에서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피의자 신문 전문 증거와 관련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더 점점 쉬워지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2번은 여러분 참고만 해주세요. 수사기관이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간단한 거니까 한 번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13번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거 능력을 설명하시오. 굉장히 오래전에 그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쭉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법정 진술이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공동피고인이 공범이냐 공범이 아니냐를 구별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공범이라고 한다면은 증인적격 문제 나오죠. 그렇죠. 증인적격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증언의 증거 능력 문제 나오죠. 그래서 증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선서 없이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사경이냐 검사냐, 이거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경 작성이라고 한다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12조 제3항을 적용하긴 하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는 될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312조 제3항에 의해서 내용 인정권을 공동 피고인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피고인에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공범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의 피고인에게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검사 학성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요? 당의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권을 줘야 된다는 거, 그 얘기가 됩니다.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잠깐만 본다면, 여러분 한번 쭉 넘겨보세요. 첫째가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법정 진술에서의 증거 능력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먼저 검찰 단계에서의 증거 능력 문제, 그 다음에 경찰 단계에서의 증거 능력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 피고인 하면 언제나 공범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도 있고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죠?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은 보장된다는 거죠. 보장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 적격 문제인데요. 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피고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합니다. 피고인 이외의 제3자. 피고인 이외의 제3자. 그래서 공동 피고인에게 증인 적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공범 관계라고 한다면 단순한 제3자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당의 피고인 이외에는 모두 다 제3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피고인이 갖고 있는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증인에게 인정되는 증언 의무와 충돌될 염려가 있죠. 그래서 비록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제3자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이 갖고 있는 반대 진술 거부권을 고려해 본다면
적격을 함부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반면에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제3자적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증인적격 관련해서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증인적격을 인정해주고, 공범이라고 한다면 소송 절차를 분리해서라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학설 드립 있지만 우리 판례 입장을 한번 보시죠.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병합 심리 중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어떤 때예요?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었을 때. 따라서 선서 없이 한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바 없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당해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증인 적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증인으로 만들려면은 소송 절차를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법정 진술도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공소 사실에 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예.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피고인 신문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증인 신문이 있는 거죠. 그죠? 공범이 아닐 때는 공동 피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공범인지 공범이 아닌지 상관없이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 절차가 있는 거죠. 절차로 따져보게 되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 신문 과정이냐 아니면은 피고인 신문 과정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설상으로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느냐가 핵심이었었어요. 과연 공동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권이 인정되느냐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 우리 그 적설의 논거는 핵심은 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자, 반면에 소극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실제로 반대 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이 되겠고요. 반면에 절충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판례 입장도 우리가 이미 정리해 놨어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음을 이유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예. 그래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예. 반면에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증인 신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요 점이 좀 부족한데요. 공범이 아니라면 이겁니다. 공범이라고 한다면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어요. 있다. 왜? 반대 신문권이 이게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증인의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선서가 필요하다요. 선서를 해야 된다.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 피고인 신문 과정을 피고인 신문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 절차에서는 우리가 봤던 거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학성의 경우에는 312조 사항으로 간다는 거, 반면에 사경작성의 경우에는 312조 3항으로 가는데 똑같이 가는데 대신 내용의 인정을 당해 피고인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사례 볼까요?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은 우리 판례가 인정해주죠. 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설문 한번 볼까요? 피고인 갑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OK 슈퍼 앞에서 친구인 피고인 을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던 중에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마포경찰서 용천지구소속 경찰관 AB로부터 불신검문을 받게 되어 경찰관 B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다. 경찰관 B가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막 욕을 했죠. 그래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는 이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질문입니다. 검사가 서울 서부지방 법원에 피고인 갑을 경찰관 A에 대한 모욕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로 그 다음에 피고인 을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공범으로 각 기소하여 1심 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법정에서 피고인 갑은 사진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거겠죠. 모욕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신청된 증거 전부에 동의한 반면 피고인 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법정에서 피고인 갑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진술 부분이 피고인 을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공소사실이 되겠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피고인 갑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진술이 그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죠? 공판정에서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증거 능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학설 드립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인정한다 그랬죠? 예,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적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4번 사례 볼까요? 공범의 진술의 증거 능력. 예, 계속 공범 문제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은 첫 번째, 공모해서 행사할 목적으로 병명의 약속어음 한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예. 그 다음에,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되겠죠? 을은 위 약속어음 위조 관계로 갑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갑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내분이 일어났군요. 이에 맞서 갑도 맥주병으로 을의 머리를 때려 전치사죄 상해를 가했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약속어음일까요? 갑은 경찰,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어요. 갑의 경우에는 모두 자백했어요. 근데 법정에서는 모두 부인하였고, 을은 반면에 경찰, 검찰에서는 물론 법정에서 공모한 부분을 포함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미피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을이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갑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예요. 예. 여기 세 가지죠. 경찰, 검찰, 그러면 경찰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이에요. 이 갑과 을은 결국 뭐죠? 예, 기소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각각 별개의 죄로 기소된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문제 자체가 조금은 완벽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 이렇게 하면 딱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 공범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겠느냐 이 문제로 들어오게 되겠죠. 다만 이때 따져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사건입니까? 예, 지금 갑에 대한 공소사실인데 두 가지죠. 하나는 약속 어음이 위조 및 행사고요. 위조 및 동행사가 되는 거죠. 여기다 쓸까요?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을이 어떻게 갑의 얼굴을 폭행했죠. 약속어음 위조 관계로 병을 탔다가 주먹으로 갑의 얼굴을 폭행한 거죠. 그리고 갑도 맥주병으로 을의 머리를 때려서 상해죄가 되겠죠. 상해. 그래서 이때는 공범이 되지만 이거는 공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을을, 그죠? 을의 사경 작성, 피신조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 그리고 법정 진술이죠. 이거를 갑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져보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공범 관계에 있으니까요. 요 대목에 대해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이니까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사용작성이니까 312조 3항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용 인정을 누가 해야 되죠? 갑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학생의 경우에는 312조 4항으로 가야 되겠죠. 요 대목에 대해서는 이때는 갑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상해죄 부분이 되는데요. 이 상해죄 부분은 이거는 공범이 아니죠. 이건 참고인 진술조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둘 다가 다 312조 제4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고인의 진술조서가 되겠죠. 이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법정 진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조 및 행사에서는 공범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 문제가 되겠고요. 반면에 상해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범이 아니니까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선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은 넘겨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공소사실을 이렇게 각각 나눠놨잖아요. 1은 공범이란 말입니다. 1에 대해서는. 그리고 2는 뭐죠? 이거는 공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로 각각 나눠서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공범이고, 요건 공범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각각 나눠서. 자, 그렇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자, 나와라. 그래서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갑에 대한 죄니까. 그래서 요거를 갑사건의 증거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 대목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1이에요. 요건 2가 되는 거고, 이미 나와 있죠. 을은 공범이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다. 그래서 이 경우 사경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몇 항으로 간다고요? 312조 3항으로 간다. 그죠? 3항으로 간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내용 인정을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갑이 해야 됩니다. 근데 피고인 갑이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검사학성 피고인 신문 피신조서의 경우에는 이거는 사항으로 간다 그랬어요. 312조 제4항이다.
그러면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공범이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실적 진술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의 기회도 보장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갑이 증거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는 인정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놨는데 이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적인 판단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경우 검사 학생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 내용의 인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의리해야 돼요. 성립의 인정은 의리해야 되고 갑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가정적인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정 진술인데 잘 이미 아시겠지만 공범관계의 경우에는 반대 신문의 기회를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내렸어요. 네,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독립된 증거능력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결론은 뭐예요? 이건 증거로 쓸 수 있겠다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공소사실에 대한 거, 이거는 뭐냐면 상해죄인데요. 이거는 공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다. 이 경우 사경 작성이건 검사 작성이건 이건 다 뭐죠? 여기서의 을은 피해자, 즉 참고인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가 되겠죠? 그러면 312조 제4항으로 가요. 이것이 검사 작성이든 사경 작성이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312조 제4항이 간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가정적인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예. 여기, 사경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 작성이 빠져 있는 것 같으네요. 똑같이 봐도 됩니다, 이것은. 사경 또는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범이 아닌 경우니까 법정 진술은 이건 뭐가 되겠어요? 증거능력이 없다라 했어요. 그래서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을이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면 그때는 독립된 증거능력이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증언이 없는 것이죠. 역시 가정적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사례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즉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만 정확히 기억해 주신다면은 이 사례에서 문제였던 것이 뭐냐, 이걸 찾아내서 적용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15번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